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옛 통일교회 고등법원도 해산명령 필요해 어쩔 수 없다. 종교법인 자격상실 청산 절차 진행 교단 즉시 항고 기각 지지통신 편집국 3월 4일자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회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도쿄 고법은 4일 해산을 명령한 도쿄 지방법원 결정을 지지하고 교단의 즉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키 모토코 재판장은 신자들의 신교의 자유 등의 역량을 고려해도 해산 명령은 필요해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다. 교단 측은 대법원에 특별 항고 등을 할 방침이지만 이에 관계없이 명령의 효력이 생겨 종교 법인격을 상실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총격 사건을 계기로 새삼 주목을 받았던 교단을 둘러싼 문제는 큰 고비를 맞았다. 도쿄 지방법원은 같은 날 청산인으로 제1도쿄 변호사회의 이토 히사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채무 정리 등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교단은 임의단체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문부 과학성의 해산명령 청구에 따라 도쿄지방법원은 작년 3월 약 40년의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는 방대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라며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첫 해산명령을 결정. 부당한 헌금 권유 등에 의한 피해는 1559명, 합계 약 204억엔에 이른다고 인정했다. 교단 간부는 선언전과 같은 수준의 헌금 수입 예산액을 정했으며 이는 한국본부 총재인 한학자 씨의 등의 활동자금 감소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교단 간부들이 한 씨의 과도한 자금 요구를 거부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자들의 불법 행위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수단은 해산명령 외에는 찾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칠각형의 사회 주요 팩타를 그린 건데요. 국내에서 이 일본은 종교가 신도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개신교, 카톨릭, 불교, 뭐 이슬람은 거였지만 3대 세력이 정치하고도 연관이 돼서 돌아가고 있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교나 신천지 교회 등을 종교 재단으로 불인정하는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지금 뭐 수사한다는 게 특검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거에 의해서 다 묻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종교색이 좀 강해가지고 아마 존재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에콰도르에서 미군이 카르텔을 상대로 첫 번째 지상작전을 수행합니다. 사우스콤, 루이스 마르티네즈 ABC 뉴스에서 3월 4일입니다. 미국과 에콰도르는 화요일에 에콰에 있는 지정된 테러 조직에 대해 합동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미국 남부사령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미군이 남미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지상작전을 수행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미군은 동태평양과 카브리에 밀수선을 겨냥한 공습만 수행했습니다. 미국 남부사령부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번 작전은 나르코 테러의 재앙을 맞서 싸우기 위한 라틴 아메리카와 카브리의 파트너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썼습니다. 사우스컴은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남부사령부가 미국과 에콰도르는 2026년 3월 3일에 에콰이 지정된 테러 조직에 대한 합동 군사작전을 수행했다고 미국 남부사령부가 발표했는데 이란 전쟁을 하면서도 또 이것은 별도 남부사령부가 별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콰도르가 어디 있나 봤더니 이 남아메리카 콜롬비아 밑에 있네요. 콜롬비아라는 영화도 있었죠. 마약 조직에 대한 그런 범죄 조직. 베네수엘라 쳤고 이렇게 됐는데 그 에콰도르도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보 이 대통령 필리핀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임시인도 요청. 성승환 연합뉴스 TV 3월 4일입니다. 이 대통령 수감 중 한 마약 수출 필리핀 한국인 마약왕 인도 요청. 요 위에는 속보 제목만 나온 거고요. 내용은 한국경제에서 박수빈 기자가 3월 4일 오후 3시 17분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도를 했네요. 60년형 박왕열 한국인 3명살의 수사에 처벌. 한국 부동산처럼 스캠 범죄 꺾여.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 망신.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최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이 꺾이듯 한국인을 상대로 한 스캠 범죄 피해도 꺾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필리핀 동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을 건드리면 패가 망신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앞으로도 범죄 조직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계속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박열이라는 사람이 있다. 교도소로 애인을 불러 논다고 하더라며 전날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에 대한 범죄자 임시인도 요청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 사람을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마르코스 대통령도 이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은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렸던 박왕렬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2022년 10월 필리핀 당국에 건거돼 징역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대통령이 직접 마약 사범에 대해서 필리핀에 수감 중인 사람을 한국에 인도 요청해라. 그러면 만약에 온다면은 재판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참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실무근 종결 수사주도 백혜룡 경정 고소 검토. 박준철 경향신문에서 3월 4일입니다. 공항 세관 직원 3년 수사로 막대한 피해,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 손배도 청구.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의혹 사건으로 3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수사를 주도했던 백혜룡 경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가공무원노조 관세청 지부는 4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관계기관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하고 백경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객관적 정황이 확인됐었음에도 충분한 교차 검증 없이 마약 운반책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전개된 것은 확증 편향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마약 밀수범이 무사히 입국한 것은 공항 입국 절차상의 제도적 미비로 개선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여기에 물음표를 제가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세관 직원들의 조직적 범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글을 읽으면 오히려 냄새가 더 난다라는 느낌을 받네요. 또한 공항 세관 직원들은 백경정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백혜령 경정의 모습인데요. 검찰이나 경찰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하는 것이고 법원과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임하는 역할 분담일 뿐 제도적 미비도 세관의 죄임을 인정하고 자숙해야 할 일이지 뭔 고소를 하고 그러냐. 자기네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 제도적 미비 자체가 니들이 진 죄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감히 공항을 통해서 대량의 마약을密수할 계획을 세웠는지, 일반 기업도 감사도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조사를 합니다. 감사원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세청을 저기 정부 감사원에서 오히려 감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절차상 제도적 미비라면은 왜 밀수범들이 그런 제도적 미비를 알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한국 내 그래서 이런 글을 읽어보면은 한국 내 분명 마약 카르텔이 존재할 것이다. 백혜령 경정을 마약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에 혼자만 보내놓고 수사를 하라고 한 것도 문제가 있고, 보내놓고서는 지원도 안 해주고, 그 뭐 수사를 하라는 얘기냐 말라는 얘기냐. 검사가 이 사건을 아예 무혐의로 덮어버렸죠. 이상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마약 요즘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동맹조언은 한일 어느 쪽으로 기울이겠는가? 김창균 논설주관이 조선일보에서 3월 4일 날 미 최고 안보 위협은 대만, 동맹국의 공동대처 기대, 일은 피하면 동맹 아니다. 한은 우리와 무슨 상관? 이란 공격에도 뛰어든 미, 메시지 발신도 동맹다워야. 지난달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도 이런 미국의 전략적 판단 속에 실시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훈련이 사전에 통보됐는지 여부를 놓고 한미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주한미군은 한국군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인데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유감이라고 했다. 말하는 측과 듣는 측의 I am sorry 의미가 달랐다. 주한미군은 우리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입장문까지 내놨다. 미국이 2027년을 고비로 보는 양안 사태는 앞으로도 한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와 그 지지층은 양안 사태는 남의 문제라고 발을 뺀다. 70년도 지난 한국전쟁 신세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희생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된 게 아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에서 무엇을 얻을 게 있다고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느냐는 원망을 들었던 기억은 없다. 동맹은 함께 목숨 걸고 싸우기로 한 약속 사이다. 미국이 또 다른 동맹인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이 공격받을 때 달려가지 않고 도망친다면 그것은 동맹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양안 문제에 왜 우리가 개입하나,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다. 동맹의 무게를 재는 미국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가?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미국은 어느 쪽 동맹을 구하기 위해 달려갈 것 같은가? 동맹의 건강을 탐색하는 미국 출장 일정 중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경쟁이 시작됐다. 미군 부대 영내에서 잡혀있던 인터뷰 일정이 변경된 배경을 뒤늦게 짐작하게 됐다. 한미연합사 우리 측 전직 관계자는 우리 진보 정권 관계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칠까 걱정된다고 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야당 대표 시절의 입장과 지금의 이 대통령의 입장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 해협이 막히면은 우리 경제에도 안 좋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협의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은 하긴 합니다. 어쨌든 시간적 시사성이 좀 떨어지는 때 컬럼이다. 이제 논설은 칼럼으로 불리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사설이란 이름도 자제하는 것 같네요. 사설은 언론의 공식적인 논설이기에 논설은 비교 수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조선 논설 참 수준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무엇이 진실의 순간인지 뭘 지칭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만에 대해 일본과 한국의 입장은 당연히 다르죠.
70년 식민 통치의 대만은 친일화됐고, 현재 그 대만의 엘리트층은 거의 대부분 일본 유학파 출신들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진다. 물론 이제 미국 유학도 많이 있겠죠. TSMC를 일본 구마모토에 짓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태평양 전쟁 종전 전 장개석은 한반도 지배 욕심을 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결과는 한반도 분단이었죠. 이는 분명 중국을 견제한 것이나 국공내전에 공산당이 승리했던 거죠. 요 사진은 한미 연합 합동 의무 지원 훈련에 대한 사진을 게재했네요. 기아 현대 SUV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미국에서 2월 판매량 기록. 제목을 읽어서는 많이 판매가 됐다는 식으로 제목을 썼네요. 코리아 헤럴드 3월 4일입니다.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과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미국에서 2월에 기록적인 차량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수요일에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난달 미국에서 총 13만 7,412대의 차량을 판매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입니다. 2월 달에 그렇다는 얘기네요. 반면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1.9% 감소한 5,576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워싱턴의 자동차 관세와 관련 보조금 철회의 지속적인 효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연합뉴스를 인용을 했습니다. 누적 전체를 보여주고 개별 차종별 수위를 보도해야 객관적이지 연합뉴스 퍼 나르는 게 뉴스 보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2월달 영업 잠정 실적을 공시한 걸 보면은 국내 2025년에 비해서 6,054대 줄어들었고 해외는 12,672대가 줄어들어서 212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61만 5,088대고 18,726대가 감소했습니다. 기아는 국내 703대가 증가했고 해외는 1999대가 감소했고 특수는 95대가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9만 3,092대를 판매해서 1,200대가 감소했습니다. 속보, 미 국방, 미 잠수함 인도양에서 이란 전함 격침, 최종일 매일경제에서 3월 4일 제목 속보만 나왔었습니다. 속보, 이란, 튀르키예 향해 탄도미사일 상공석 격추했다. 이보이 서울신문 3월 4일. 미국은 2달 만에 2명의 중국 친화적 지도자를 제거했습니다. 왜 중국은 그것에 대해 거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존 리우, 시몬 메카지 CNN의 분석 기사 3월 4일입니다. 전자는 미국 특수부대의 야간 기습으로 카리카스에서 납치된 후 현재 뉴욕 구금시설에서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후자는 이스라엘과 공동임무 중 테헤란 중심에서 대담한 일광폭탄 투하로 사망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은 이란에 손을 내밀면서 주권 지도자를 체포하거나 살해하고 미국이 정권 교체를 시도한 것을 비난하며 분노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정학적 라이벌의 교전 규칙을 뒤흔드는 것을 지켜보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지도자 시진핑에게는 강력한 실용주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똑같네요. 실용주의. 중국은 중동 전역에서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계산, 중국은 오랫동안 이란의 외교 및 경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서방에 고립된 시기에 이란을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와 같은 베이징 지원 그룹으로 끌어들여 이란의 외교 공간을 넓혀 글로벌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자산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중동 안보 문제에 개입할 의향은 거의 없어
파트너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일관되게 회피해 왔습니다. 이러한 자제는 작년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과 이후 미국의 공중 공격에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수사적 지원만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는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간의 확고한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 충격, 그러나 특히 에너지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단기적인 혼란은 여전히 불가피합니다. 데이터 분석 회사 케플러 같은 데 따르면 이란의 원유 수출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중국 전체 해상 원유 수입의 약 13%를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더 큰 골칫거리는 이 지역의 광범위한 분쟁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포함한 국가에서 원유를 운송하는 중요한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혼란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무역을 위한 해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대안, 미국이 패권 국가로 작용하는 반면 중국은 자신을 불간섭의 옹호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분석가들은 파트너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미국과 차별화되는 중국의 계산된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베이징의 비정부 싱크탱크인 중국 및 세계화 센터의 지첸왕 부사무총장은 중국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고 전략적 과잉의 위험을 줄이며 동맹국의 안보 인수에 따른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기가 폭력적으로 변하면 강력한 안보 결과를 형성하는 할 수 있는 중국의 능력을 제약하기도 합니다라고 그는 덧붙이며 중국의 무행동이 트럼프의 위험한 움직임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